안녕하세요. 지지리와이입니다.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사진은 푸바오의 이제 어릴 적 사진이고요. 푸바오가 중국의 이제 선수핑이라는 곳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푸바오가 그곳에 간 이후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인 선수핑이라는 곳에 한국인들이 이제 1년에 수천 명 이상이 가는 곳이 되었고요. 또 직접 그곳을 가지 않더라도 중국 선수평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식 하나에도 많은 분들이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그곳에 있는 중국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본 한국인들보다 아마 작년에 푸바오가 중국 선수평으로 간 이후에 그곳을 방문하면 하는 한국인들을 본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작년에 두 차례 중국을 갔다 왔는데요. 일단 8월 달에 17박 18일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10박 11일을 다녀왔기 때문에 도합 한 달 정도 중국 선수핑 그리고 이제 비펑션이나 다른 기지들을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요. 선수핑에 가는 방법이 뭐 패키지도 있고 자유여행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이제 자유여행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뭐 자유여행을 선호해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일정이나 이런 것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자유여행을 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약간의 이제 망설임이나 이제 주저함 같은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조금 상세하게 선수핑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중국 여행을 가려고 할 때는요. 먼저 휴대폰에 깔려 있어야 할 앱들이 있어요. 이제 동남아 같은 거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남아 갈 때 그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채팅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량 공유 프로그램 같은 걸 깔고 가잖아요. 뭐 왓츠앱이나 이제 고잭이나 그랩 같은 걸 깔고 가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가실 때에도 그분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앱을 깔고 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위챗이랑 알리페이하고 고덕지도입니다. 만약에 패키지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고덕지도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이드분이랑 함께 공항에서 공항까지 이제 움직이시면 되기 때문에 고덕지도까지는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 패키지 중에서도 자유여행이 일정 중에 포함된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고덕지도까지는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챗하고 알리페이는 거의 필수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뭐 선수핑뿐이 아니고 뭐 베이징, 상하이, 뭐 광저우 아니면은 또 뭐 장가게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여행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누구든지 깔고 가셔야지 편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앱은 사실 그 중국이 현금보다는 모바일 결제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현금이 아니고 모바일 결제를 하기 때문에 결제를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깔고 가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챗이나 알리페이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앱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위챗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처럼 이제 채팅 프로그램하고 결제 기능하고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중국에 가시면은 혹은 가기 전에도 그 숙소 이제 사장님 분들 아니면 그 일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그 채팅을 할 때 있잖아요. 뭐 궁금한 점을 물어본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위챗으로 이제 주로 대화를 해요. 소통을 하기 때문에 위챗을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페이의 경우에는 결제 기능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버스나 지하철 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디라고 해서 차량 공유 앱이 이제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리페이 이렇게 이 두 가지는 깔고 가셔야 돼요. 필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결제가 가능하려면은 카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 등록까지
시키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그걸 참고하시면은 충분히 한국에서도 요 두 가지 앱 혹은 고덕 지도까지 깔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권을 구해야 되잖아요. 항공권의 경우에는 이제 뭐 스카이 스캐너니 뭐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뭐 방법은 비슷하니까 저는 이제 트립닷컴에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 넣어놓은 날짜는 6월 19일에서 24일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형성되는 가격은 뭐 24만 6천 원 정도 되고요. 아시아나는 32만 9,200원이 되네요.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청도까지 가는 직항이 스촨항공, 중국항공,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저렴한 가격대가 스촨항공인 것 같고 아시아나는 스촨항공보다는 아무래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비싸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게 이제 시간대인데 도착 시간대거든요. 스촨항공은 대체적으로 6시경에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6시경에 도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밤 11시 10분경에 도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시간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6시 저녁 6시에 도착을 하면은 저희가 선스핀까지 이제 직접 갈 수가 있는 시간대예요. 그리고 만약에 23시 정도에 도착을 하면은 수속 밟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아무리 빨라더라도 11시 반이 넘은 시간 혹은 12시경이 되는데 선스핀까지 템프공항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새벽 3시 정도에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요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시간대에 도착을 하시면은 무조건 거의 뭐 대부분 청도 시내에서 이제 주무셔야 돼요. 주무시고 다음날 투어 버스를 타는 걸로 해서 일정을 잡으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고려해 주시고요. 해서 이제 비행기를 이제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수기 가격대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수기, 성수기가 있을 텐데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7, 8월이 이제 성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기가 이제 비수기가 되는 건데 비수기의 경우에 스촨항공의 경우에는 어, 25만 원대 밑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저렴하게 사신 거예요. 표를 일반적으로는 한 27만 원 선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는 32만 원대 초반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사신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한 34, 5만 원대가 그냥 나름 이 정도는 그냥 비수기 때 가격대인 것 같고 성수기 때는 이것보다는 한 10만 원 이상 혹은 그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7월 달을 한번 볼게요. 특히 7월 달 중에서도 푸바오 생일이 있는 7월 20일 주변이 가장 가격이 높을 텐데요. 17일하고 22일로 넣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목요일하고 화요일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주로 스촨항공이 운행하는 기간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청두에 가실 때 항공사가 세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촨항공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이제 화목토에 운행을 하고요. 요 에어차이나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비수기 때에는 어떨 때는 운행을 안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촨항공은 항상 있는 항공사지만 요 두 개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수기는 없을 수도 있고 일정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촨항공을 많이 하고 그다음 스촨항공이 가장 싸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쌉니다. 뭐 어떨 때는 이제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스촨항공이 가장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17일부터 22일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스촨항공이 35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가 35만 원. 그 다음에 아시아나 또 다른 게 있죠. 8시에 이제 6시에 도착하는 거는 54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하시면 되고 이제 항공권이라는 게 날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일주일 전에 확인했을 때는 스촨항공이 그때 당시 41만 원 정도 형성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아시아나가 이제 33만 원인가 이렇게 2만 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 싸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약간 변동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35만 원 정도, 42만 원대에서 35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제가 작년에 여름에 갈 때 33만 원 선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만 원 정도 됐고, 아마 요 가격대에서 이제 한 뭐 2, 3만 원 정도 오르락 내리락은 하겠지만 그 정도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두 저희가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가는 경우가 있고, 청두 시내에서 하루 묵고 그 다음날 이제 투어 버스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다 해봤어요. 8월 달에는 이제 투어 버스를 타고 청두에 하루 머무르고 투어 버스를 타고 가봤고, 11월 달에 갔을 때는 직접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싸게 가시는 분들은 400위안 정도에 가시더라고요. 400위안 정도에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제 8만 원 정도 되잖아요. 대략 이제 어림에서 이제 8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항에 내리면은 뭐 디디를 부를 수도 있고 택시를 타실 수도 있고, 그다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내려서 막 디들 잡으려고 막 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막 호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끼라 그러죠. 그분한테 그분이 이제 막 이제 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뭐 너 뭐 택시 타고 가면 700위안 이상 나올 텐데 너 내 거 타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 뭐 이렇게 디디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이제 귀찮아서 이제 그분을 따라가서 차를 탔는데, 좀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전 600위안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1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가면서 굉장히 후회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자고 음, 그 다음날 투어버스를 타고 갈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꼭 이제 이거 안 타고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제 사전에 숙소에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너 나 공항까지 오는 나 데리러 올 수 있니? 아니면 뭐 택시 기사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니? 이러면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 가격대가 400위안 정도 되면은 갈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하룻밤 묵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영상을 만든 게 이제 뭐 혼자서 이제 가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요. 대부분 여성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어요. 그 동남아 이런데 이제 야생동물을 보기 위해 가지고 오지에 이제 주로 갔는데, 어, 여러 가지 여행을 다니면서 만든 철칙 중에 하나가, 밤에는 절대 택시나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현지까지 가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도시는 가능해요. 왜냐면은 템프 공항에 계시는 기사분들이 대부분 여행객들을 모시고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가시는 여행자분들이 청도 시내로 가요, 숙소를. 근데 이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 뭐 선스핀 가자, 아니면 뭐 비펑샤 가자, 이런 분들은 만난 적이 없거나 만나더라도 한두 번 만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도 이제 대부분 내비에 이제 의존해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내비라는 게 시각 정보가 있어야지 이제 수월하게 그곳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닌 뭐 동남아의 야생동물이 있는 오지들도 대부분 밤에는 불이 꺼져서 깜깜해요. 그래서 그 그 기사분들도 내비가 있긴 있지만 그 작은 골목들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선수핀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비수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7, 8월에 가시면은 뭐 10시 정도에 도착하더라도 그냥 뭐 길거리에 사람들 계시고 불들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뭐 찾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겨울 비수기인 시기에는 조금 어렵지, 기사분들도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선수핑이 아주 이렇게 그 오지라거나 아니면 길을 못 찾을 정도로 이렇게 뭐 복잡한 지형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고려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만약에 늦게 도착하신 경우에는 요 선수 그
춘실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투어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걸로 코스 프로그램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뭐 시간적인 측면이나 또 좀 덜 피곤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어버스 잡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투어버스의 경우에는 저희 트립닷컴에 들어가서 투어 티켓 요거 한번 치시고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지역에는 이제 청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검색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 선스핀이라고 치세요. 예전에는 이게 한글 검색이 안 된 걸로거든요. 요즘 한글 검색이 되더라고요. 선스핀이라고 치면 뭐 워롱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뜨는데 여러 가지 뭐 입장권이 있잖아요. 입장권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셔틀버스를 타야 되니까 요게 있어요. 청도, 월릉, 펜덕이지 뭐 관광구 직행 티켓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시고요. 날짜는 그냥 우리가 가장 많이 갈 7월 푸버 생일 근처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17일 날 이제 찍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17일 저 다음날 가니까 18일 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날짜를 정하면은 뭐 7시 출발, 10분 출발, 16시 30분 출발 이렇게 있어요. 요 16시 30분 출발은 청두에서 아니야 그 선스핀 기지에서 춘시로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게 이제 16시 30분 출발이고요. 저희가 가는 거는 7시를 출발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도가 있고 왕복이 있잖아요. 편도의 경우에는 한 번만 타고 간다는 거고 왕복은 말 그대로 타고 들어갔다가 그 선수핀 기지 보고 다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 그 버스가 16시 30분에 출발하기 때문에 기지에서는 이제 뭐 한 늦어도 16시 정도에 나오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춘시로에서 이제 요 투어버스를 이용해서 매일매일 요거를 이용해서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불편은 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편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지역이 나와요. 신남만 버스 정류장이 있고 청두 미르이 플라자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에 갈 때,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이, 먼저 가신 분들이 남긴 글들을 참고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이버 블로그에 보니까 춘실에서 출발하신 분이 비니님이라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고 그분이 너무 자세하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분 노트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호텔도 그분이 묵었던 데 묵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어 버스도 이제 그분이 시킨 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탔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신남만 버스 정류장이나 뭐 청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좀 크게 볼게요. 청도 춘시로에서 미르이 플라자가 이 근처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희가 공항버스를 타고 내리면은 여기에 내려요. 여기에 내려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으로 오는 버스를 타던 요 맞은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IFS 모드라고 해서요. 춘시로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이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거리라고 보면 되고 건물이라고 보면 되고 뭐 판다가 이렇게 건물에 기어오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쇼핑몰인데 뭐 세계적인 명품은 이곳에 다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다 있고요. 그래서 한번 춘시로 가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르이 플라자가 아마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신남문역은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투어버스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꼭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해야 되겠죠. 근데 신남문역에서 공항버스를 타려고 오기에는 조금 먼 거리예요. 도보로 오기에는. 그래서 이제 전철이 있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3호선이 다니기 때문에 한 정거장이 걸려요. 한 정거장이 되는데 뭐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제 지하철 타고
오신다. 뭐 가능은 하시죠. 그런데 이 근처에 이제 하면은 투어 버스 타기도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 공항 버스를 타도록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이제 호텔을 얻었고요. 그분이 뭐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 호텔 숙소를 얻을 때도 그냥 숙소 치고요. 선스핀 기지가 아니고 이제 미르이 쇼핑 플라자를 치세요. 17일, 18일 되겠죠. 검색을 하시면은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도 신당 호텔부터 이제 미르이 쇼핑몰까지는 29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850m짜리도 있고 710m짜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체적으로 300m 정도 되면 한 5분 정도 걸으시면 돼요. 그래서 5분 정도 가면은 이제 저희가 투어버스 타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청도 신당 호텔의 경우에 소위 말하는 IFS몰까지 한 10분 남짓, 10분 조금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위치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쪽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보시고 이제 소위 말하는 1km가 넘어가죠. 1km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평지를 걸을 때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요거 이제 참조하시고, 그래서 뭐 1km 넘으면 조금 힘들겠죠. 짐 들고 이제 움직이기가 조금 힘든 거리이기 때문에 좀 가까운 데 하시고, 뭐 1.8km 이런 데는 멀잖아요.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하시고 그냥 가까운데 뭐 한 500m 이내로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0m 이하로 구하는데 또 IFS몰이랑 이제 멀지 않은 곳,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도 신당 같은 경우는 뭐 한 6, 7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갔을 때는 한 5만 원, 5, 6만 원 선에서 잠을 잤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한 7만 원 정도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7만 원에다가 그 사실 투어버스 탈 때 뭐 한 만 원 정도 내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제 7, 8만 원이니까 뭐 12만 원 내고 가는 것보다는 싸죠. 뭐 만약에 이제 400위안 같으면은 이제 400위안 내고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그래서 이제 청도 요까지 이제 해결이 됐어요. 숙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항에 내렸을 때 한번 보고 갈게요. 공항에 내리면 입국 수속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저희가 뭐 짐 찾고 뭐 그런 거야 다 그거고, 입국 수속이 있는데 입국 수속 입국 심사대에 가시면은 요 용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작성을 하시고 입국 심사대에 가셔야 돼, 제출하셔야 돼요. 여권이랑 같이. 그러면 이제 뭐 성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년월일,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여권 번호일 거예요. 여권 번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자 넘버인데 지금은 비자가 없잖아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비자 넘버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요게 이제 자기가 타고 온 비행기 편명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락처, 자기 폰 번호. 그 다음에 밑에 자기가 머무를 숙소를 적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에 갔을 때는 여기가 이제 뭐 상세 주소를 적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돼 있는데 상세 주소를 다 적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연락처를 쓸 공간이 없어서 그냥 이대로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이제 그 입국 심사하시는 분이 연락처를 적으래요. 근데 갑자기 이제 찾으려니까 막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계시는 이제 심사하시는 분이 직접 찾으셔가지고 적어주시더라고요. 적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갔을 때는 청두라고 이제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호텔 이름하고 연락처만 적었어요. 그게 이제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이제 여기다가 상세 주소까지는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락처를 남기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내렸을 때 만약에 춘시로 가실 분들 있잖아요. 춘시로 가실 분들은 게이트 1번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공항버스가 있습니다. 공항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 찾는 법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 2번, 게이트 1번과 2번이 마주보고 있는데 2번으로 가시면은 택시를 타는 곳이에요. 그래서 택시를 타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항버스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고 공항버스가 딱 보여요. 정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정차하는 모습이고, 여기가 이제 그 표를 사야 돼요. 표를 사야 되는데 여기가 표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 있는 데로 그냥 막 갔는데, 그랬더니 막 이분들이 쫓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표 사야 된다 뭐 중국말로 뭐 하시는데 따라가가지고 이제 표를 구매했는데, 요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위치하고 알리페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냈습니다. 현금을 내고 샀는데, 아마 한번 이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위챗이 되면은 있는데 안 되면은 뭐 현금 내셔야 되고, 다들 친절하시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은 뭐 가시는 데 지장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위안짜리 했고요. 그 다음에 밤 12시부터인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6시까지인가요? 거기는 이제 요금이 25위안이 돼요.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심야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가 템프공항이잖아요. 템프공항이고, 여기가 이제 선스핑, 여기가 춘시르인데, 여기가 이제 한 50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면은 1시간 조금 더 넘게 걸려요. 50km니까 1시간이 원래 안 걸려야 되는데, 청도 시내로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막히고요. 차량 정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혹은 그 이상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직접 이제 선수편을 가실 때는 3시간 정도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나름대로 이제 청도 외곽을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돌아서 가는데, 요까지는 길이 굉장히 좋아요. 뭐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좋은데, 요 부분부터는 이제 길이 그렇게 썩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정체라기보다는 속도를 낼 수 없는 도로가 나오고요. 그 커브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그래서 이제 아무리 빨리 달려도 3시간 정도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속 밟고 한 7시 정도에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10시 전에 선수피에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핑에 이제 숙박을 하셔야 되잖아요. 뭐 직접 가시든 아니면 이제 하루 묵고 가시든 선수핑에 숙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저번 이제 동영상에서 선수핑 기지가 만들어질 때 여기 민박촌이 같이 형성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민박촌이 사실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는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가 400m 정도, 요 폭이 가장 넓은 폭이 200m 정도 돼요. 이렇게 이제 민박집이 형성이 됐고, 요거를 이제 사진으로 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골목이 있고요. 마주보고 민박집들이 있고, 이 안에는 여러 개의 골목들이 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작년에 이제 푸하고 한국에서 간 이후에 선수비에 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쏟아졌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기사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갱다진이라고 그래요. 이곳의 행정구역으로 갱다진인데, 갱다진에 743가구가 있는데 743가구 중에서 460가구 정도가 민박이나 호텔업에 종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비율로 보니까 이제 뭐 60% 이상이 호텔업이나 관광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민박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곳에. 그래서 이곳에 있는 객실 수가 8,800개 정도 돼요. 이 안에 8,800개 정도가 되고, 수용 인원이 하루에 1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립닷컴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구할 수 있는 방은 굉장히 제한이 돼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곳에 갔을 때 세 군데서 머물렀어요. 한 번은 여름에 갔을 때 민박집에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갔을 때는 11월 달에 갔을 때는 호텔과,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강바오닝 가신 곳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요 세 곳을 다 이제 제가 골고루 돌아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작년에는 이제 민박집이 투어닷컴, 트립닷컴에 이제 노출이 됐었는데 올해는 제가 묵었던 곳이 아직은 노출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건지 아니면 아마 이 민박집들은 트립닷컴이 어쩌면 노출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작년에도 이제 신설대에게 이곳에 이제 호텔들이 들어섰고 그 다음에 이곳 기지 바로 앞에서 이제 새로 막 호텔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고 이미 지어진 곳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도 이제 호텔들이 들어서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호텔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아마 한국인 대상으로 한 숙소는 대부분 이제 호텔 위주로 재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박집들이 아마 트립닷컴에 올라오는 경우는 앞으로는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는 이제 호텔 위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묵어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8월달에 이곳에 정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곳을 생각했었어요. 강범원님이 계신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곳이길래 그럴까 궁금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17박 18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도 조금 신경이 쓰였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박에 13만 원에서 14만 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7일 정도 머물렀나요? 이곳에 조금 여기에 묵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선택했고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매표소가 여기에요. 사실 그래서 기지하고는 한 1km 남짓 떨어져 있어요. 1.2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걸어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곳에 민박집을 얻은 이유가 이제 티켓 매표소에 가깝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이곳 특징이 대부분 성수기에만 문을 열고 비수기에는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닫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트립닷컴에 노출이 안 됐었고 그때는 이제 등풍 호텔이라고 이곳이 이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곳은 이제 뭐 1년 내내 이제 영업을 하시니까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이제 한번 가본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곳에 있는 곳이고 숙소를 얻으실 때 뭐 만약에 오픈런에 관심이 있다. 나는 가서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보고 싶다. 문 열 때부터 내가 맨 앞에 가서 보고 맨 끝에 나올 거 하시는 분들은 이 근처에 있는 호텔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편해요. 편하시고 이쪽에 있는 숙소를 얻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트립닷컴에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선수핑 호텔을 한번 넣어볼게요. 넣고 이제 검색을 요 거리를 보시고 뭐 100m, 160m 이 정도는 바로 앞에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을 얻으시면 돼요. 180m 뭐 이런 곳을 얻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 민박촌은 이제 한 800에서 한 1km 정도 1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뭐 1.2km 정도 나올 거예요. 도보로 뭐 800, 뭐 700m, 800, 뭐 1km 나오면 이곳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보로 뭐 2.2km 이러면 이제 이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뭐 5.9km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벗어난 곳인데 여러모로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2km 내로 구해라. 2km 내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둥풍 호텔의 경우에는 제가 선스페인 갈 때는 이렇게 도보로도 가서 티켓을 사고 여기서 그 버스를 타고 셔틀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보고요.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왔어요. 걸어서 쭉 저한테는 내려와서 이렇게 갔어요. 뭐 한 30분 40분 걸리겠죠. 그 날씨가 이제 11월 달에는 뭐 한 14도 15도 아니면 10도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걸어다니기에는 이제 뭐 적당했던 날씨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코스를 택했고 만약에 한여름이나 한겨울이라면은 좀 도보로는 좀 힘들겠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는 계절은 힘들 것 같고 그럴 때는 이제 뭐 이런 데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곳 있잖아요. 그 강범원님이 계셨던 곳. 이곳은 이제
호불호가 조금 있어요. 이제 가장 이제 불만은 그 가격대 너무 비싸다. 이제 시설에 호텔도 아닌 것이 너무 비싸네.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곳의 이제 특징이 이제 판다 여행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한국에 어떻게 보면 비펑시에 가면 이제 일본 분들을 겨냥해서 만든 곳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곳은 푸바오를 보러 오신 한국 분들을 겨냥해서 이제 만든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중국 분들도 오시겠죠. 오시는데 한국 분들도 오시니까 아마 이곳에 있는 곳들 중에서는 가장 한국 분들을 많이 대해보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BTI가 그 I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뭐 정말로 뭐 필요한 거 아니면 요구를 잘 못해요. 이것저것.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막 이런 편이에요. 근데 이곳은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세요. 나오면 차 태워줄게. 막 타고 와라. 아니면 너 언제 오니? 뭐 이런 응? 데리러 갈게.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가 이제 굉장히 언덕길인데 이제 제가 놀란 게 저는 이제 주로 걸어 다녔어요. 이분들이 이제 뭐 차를 태워준다고 하는데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못 걸을 거리는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가면서 지름길이 있거든요. 지름길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이렇게 가면은 못 걸을 거리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걸어 다녔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가파른 언덕이에요. 언덕이 있는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막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막 뛰어내려오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무슨 일인가 뭐 어떤 급한 일인가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랩에 이제 싸진 그 샌드위치 있잖아요. 그걸 이제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점심 때 먹으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름대로 그런 좀 세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곳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뭐 그 정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이 성향이 가시기 좋은 분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을 좀 많이 대해봤다.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가격은 좀 다른 곳보다는 비쌌지만 음, 저녁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밥을 막 차려주세요. 밥을 먹고를 이제 원래 조식은 이제 포함이니까 뭐 공짜니까 그렇다 치고 저녁에 이제 식당에 딱 내려갔더니 이렇게 막 차려주세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차려달라 말씀도 안 드렸는데 막 차려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얼마냐 물어봤더니 공짜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8월달에 다른 민박집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할 때 밥하고 뭐 반찬도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요 한 가지 가격이 뭐 몇십 위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놓고 먹을 수 없으니까 최소한 뭐 두 가지 정도 시켜서 이제 맥주 하나하고 맥주 한 캔하고 이제 먹으면은 100위안 전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가격들도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하나 가격이 뭐 60위안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사실 뭐 2, 30위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것만 해도 이제 거의 100위안 이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세이브 되잖아요. 사실 그냥 공짜로 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뭐 음료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라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막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비용 없이 드실 먹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뭐 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방은 꾸며져 있어요. 제가 묵었던 방인데 그런 풍경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 선택의 문제겠지만 뭐 비용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이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졌으면 뭐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민박집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어요. 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강바원인 가시는 강바원이 머물렀던 모골 총풍인가요? 뭐 이곳에 가는 곳이 길이에요. 굉장히 언덕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차 태워주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도착해서 전화하시면은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미리 이제 위챗으로 나 언제 도착한다 이렇게 하면은 차를 가지고 오셔서 짐 같은 건 다 실어 갑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건물이. 그 다음에 이제 머물렀던 곳이 이제 호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등풍 호텔인데 호텔의 장점은 냉난방이 돼요. 제가 8월 달에 갔을 때 이곳이 이제 민박집에는 신기한 게 어,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도 없어요. 방에 선풍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청하시면 요구하면은 이제 주실 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뭐 나 더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 이제 주시겠죠. 선풍기라도. 근데 뭐 부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 제가 이제 머물렀던 곳은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제 민박집 이제 카페를 겸해서 이곳에 좋았던 게 이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음껏은 아니죠. 이제 돈 내고 먹는 거지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가 좋았고 대부분 이제 민박집은 이런 형태예요. 뭐 푸바오 사진 많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층에 이제 있고 있겠죠.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새로 지어진 호텔이에요. 요 호텔이 작년에는 갔을 때는 제가 이제 걸어 다닐 때만 왔다 그러잖아요. 걸어서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새로 생긴 곳이 눈에 띄었어요. 왜냐면 이제 길가에 깔끔하게 이제 지어진 호텔이 있고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거는 요 뒤를 보면은 이제 에어컨 실외기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 저곳은 에어컨이 있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곳이 그래서 저 정도 되면은 1박 얼마 정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트립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여기에요. 뭐 현산 뭐죠? 이 글자는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730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제 730m면 사실 걸을 만은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차를 태워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렇게 있어요. 이곳이 이제 새로 생겼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11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교통자체가 불편하잖아요. 선스핀 가는데 저희가 딱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음, 택시나 디디로 가서 이제 한 방에 가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날 투어버스를 타고 가는 게 가장 이제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철도가 이제 생기고 있어요. 요 철도가 두장현부터 스구냥산인가요? 하는 이제 뭐 동양의 알프스 뭐 이렇게 불리는 곳이 있어요. 청도 인근에 그 선수빙 기지 인근에 그래서 두장현부터 여기 산악열차가 개통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원롱 구간까지는 올해 9월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갈 때 이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터널이나 교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예정대로 될지는 사실 음, 확실치는 않지만 예정상으로는 올해 9월이다. 만약 9월이 되면은 두장현부터 어, 선수핀 기지가 있는 원룸이나 여기가 갱다까지는 이제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싶고 시간상으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산악 열차가 개통이 된다면은 저는 어쩌면은 두장현에다 숙소를 얻고 두장현부터 왔다 갔다 선수핀까지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두장현이 아직까지는 이제 숙소 환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곳의 장점이 뭐냐면은 저희가 선스핀 기지에서 판다를 보고 선스핀 기지가 뭐 5시 정도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5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아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시 30분 정도 이곳에 와서 갱다역이나 월록역에서 전철을 타고 두장현에 오면은 뭐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이제 7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7시에서 여름에는 이제 해가 길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한 번 더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두장현에 있는 음, 이것도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고대 거리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사동 비슷하게 이제 건물은 중국 고대 건물이지인데 굉장히 상업적인 성을 띤 전부 다 가게거든요. 뭐 음식점도 기념품 뭐 이런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밤에 한번 이제 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볼만은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곳에 가서 이제 음식점도 많기 때문에 뭐 중국 음식 드셔보는 것도 현지 음식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두장현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요 철도가 완성되면은 선수핑의 방문 입장객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곳에 있는 숙박업소나 계시는 분들이 약간 두장현과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질도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철도가 빨리 계획대로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 올 9월이 아니면 뭐 내년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올해 중국을 간다면은 요 철도가 완공되는 시기, 그 다음에 면양기지가 완공되는 10월 이후에 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후보가 면양을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아마 한번 면양기지는 어떤 식이냐 보고 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이제 선스핀 기지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숙박업소 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잘 보고 오셨으면 하고요. 저 역시도 이곳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스핀 기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막 궁금한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곳을 보면서 봤던 것, 그 다음에 여기저기 자료 얻은 것 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